잠깐 잘 쉬었어요. 이제 영업활동 현금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는데 직접법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요. 현금표 양식이 나오죠. 양식이 나오는데 직접법에 대한 양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법에 대한 양식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직접법. 직접법 보시면 이제 영업활동 현금이 나오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이것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매출과 관련이 있겠죠. 매출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메모해 두세요. 매출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은 매출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나오죠. 공급자와 관련된 것은 이제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이 있겠죠.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이 있다. 공급자에다가 재고자산이라고 적어두세요.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이 있다. 재고자산 매입이라고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은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이라든지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이라는 것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라는 되겠죠. 그래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이자 지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자의 수치가 이자를 받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배당금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 그 다음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이런 것도 고려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시면 이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얼마인가, 아니면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이 얼마인가,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활동 순현금에도 체크해 두시고요. 두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겠죠. 처음에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자의 지급,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자의 수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법이 나오죠. 간접법 보시면요. 간접법은 제일 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기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가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활동, 그다음에 재무활동 관련된 비용, 투자활동, 재무활동과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은요 가산해주게 되겠죠. 가산해준다. 그다음에 투자활동, 재무활동 관련된 수익, 이거는 현금이 차감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이제 이자 수익이라든지 배당 수익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손익계산서와 관련이 있겠죠. 그 외에 이제 재무상태표 관련된 항목들이 나오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항목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기록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가지, 이자의 지급, 이자의 수치, 그 다음에 배당금의 수치, 배당금의 지급, 법인세 납부 이런 것을 고려해 준 다음에 영업활동의 순현금을 작성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현금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양식 직접법에 관한 거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이것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회수한 현금. 이것이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관련이 있는 계정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정리했어요.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계정, 그러니까 매출과 관련된 계정들이 있겠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프린터 보시면 매출액이 있겠죠. 매출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라든지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환입.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대손충당금 환입. 이러한 계정 항목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나오는 것이 이제 외환이익이라고 하죠. 외환이익. 이러한 것들은 매출과 관련이 있는 손익계산서 계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매출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계정이 나오죠. 매출과 관련 있는 재무상태표 계정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손수금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이제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이제 현금표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문제를 읽어보세요. 첫 번째 이제 매출과 관련된 손익계산서 계정이 나오죠. 첫 번째 매출액, 매출액이 50만 원 있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하게 되겠죠. 차변에 현금, 그 다음에 대변에 매출액 이렇게 기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금이 유입되겠죠. 50만 원이 유입됐다. 그래서 50만 원이 들어온 거죠.
플러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손삼각비가 나오죠. 대손삼각비는 4,000원. 대손삼각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현금이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금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대손삼각비는 차변에 기록하고 현금이 대변에 기록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손삼각비는 차감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외환이익. 외환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이 되겠죠. 수익이 되니까 수익은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대변의 외환이익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플러스가 되겠죠. 이 금액이 15,000원. 15,000원은 플러스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플러스로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은 플러스, 그 다음에 대손삼각비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외환이익은 플러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재무상태표 계정이 나오죠. 재무상태표 계정은 두 가지가 관련이 있다.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손수금. 첫 번째 매출 채권 나오죠. 매출 채권 보니까 2021년 1월 1일 금액 보니까 7만 원 나와 있죠. 7만 원. 7만 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21년 12월 31일 8만 원 된 거죠. 그러면 기초에 7만 원, 그 다음에 기말돼서 8만 원 됐으니까 올라가게 된 거죠. 매출 채권이 증가. 매출 채권이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차변에 매출 채권을 기록하게 되겠죠. 반면에 대변 쪽에는 현금을 기록하게 되니까 현금이 대변이면 감소가 되겠죠.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증가하게 되면은 현금은 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많은 만큼 감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자산이 감소됐다 그러면 현금이 증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금이 가산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수금이 나오죠. 손수금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되겠죠. 부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2021년 1월 1일 보니까 9,000원, 그 다음에 12월 31일 보니까 6,000원. 그러면 3,000원만큼 감소된 거죠. 부채 감소가 되겠죠. 부채가 감소됐다는 것은 부채의 감소는 차변의 기록이 되겠죠. 차변의 기록되니까 현금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손수금의 감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0원이 차감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주게 되면은 현금이 유입된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현금 유입액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죠? 네, 49만 8천 원 오게 되죠. 49만 8천 원. 이것이 이제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이 되는 거죠. 49만 8천 원. 이것은 이제 현금이 유입되었다.
첫 번째 정리되셨죠? 첫 번째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은 매출과 관련이 있겠죠. 매출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매출로 인해서 현금이 유입되었다. 그래서 매출과 관련된 계정들을 정리해 주면 되겠죠. 거기에는 이제 매출과 관련된 것은 손익계산서 계정은 매출의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소상각비 계정, 대송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그 다음에 외환이익이라는 계정이 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에는 매출채권 계정과 그 다음에 선수금 계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1번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 2번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액. 그러니까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액은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매입과 관련된 계정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매입과 관련된 손익계산서 계정들이 나오겠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매출 원가. 그러니까 매입과 관련된 손익계산서 계정에는 매출 원가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고자산 감목 손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그다음에 네 번째는 외환이익이라는 계정. 이렇게 네 가지 계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계정들이 나오죠. 재무상태표 계정들은 재고자산 계정이겠죠. 재고자산 계정, 그 다음에 선급금 계정, 그 다음에 매입채무 계정이 있다. 이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매입과 관련된 자료 중에 매출원가가 나오죠.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되겠죠. 비용이니까 현금이 나가게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금액이 3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만 원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재고자산 감모손실 나오죠. 재고자산 감모손실도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많은 만큼 감소.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가충당금 환입이 나오죠. 평가충당금 환입. 평가충당금 환입 같은 경우에는 가산해주게 되겠죠. 가산해주게 되는 거죠.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2,000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00원은 가산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외환이익이 나오죠. 외환이익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 해당이 되겠죠. 수익에 해당이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은 5,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을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30만 원 감소.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만원 감소. 그 다음에 평가충당금 환입 증가.
가산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환이익은 수익이니까 가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 봐야 되겠죠. 재무상태표 계정은 첫 번째 재고자산이 나오죠. 재고자산 보니까 1월 1일에는 6만원, 그 다음에 12월 31일 보니까 4만 1,000원 된 거죠. 그러니까 6만원에서 4만 1,000원 됐으니까 19,000원만큼 감소된 거죠. 재고자산의 감소. 재고자산이 감소됐다는 것은 재고자산이 대변에 기록되겠죠. 대변에 기록되는 것이고 현금은 차변에 기록되겠죠. 그러니까 현금의 증가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겠죠. 재고자산의 감소. 이거는 현금이 들어온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플러스. 그러니까 19,000원의 플러스로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급금이 나오죠. 선급금 보니까 선급금은 자산에 되는 거죠. 자산. 그러니까 1월 1일에는 만원, 그 다음에 12월 30일을 보니까 13,000원 된 거죠. 그러니까 3,000원만큼 증가된 거죠. 선급금이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선급금이 자산의 증가가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차변에 선급금이 되는 것이고 대변에는 현금이 기록되겠죠. 현금이 대변에 기록된다는 것은 현금이 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니까 3,000원만큼 감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입 채무 나오죠.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보니까 5만원이었죠. 5만원. 반면에 12월 30일 보니까 7만원. 그러면 2만원만큼 증가된 거죠. 매입 채무 증가. 매입 채무가 증가됐다는 것은 부채가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되면 대변에 기록되겠죠. 대변에 매입 채무. 그러면 차변 쪽에는 현금이 기록되겠죠. 현금이 기록되니까 이것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니까 2만원만큼 증가된 거죠. 이것을 기록해줘요. 얼마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것은 현금 유출.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네, 마이너스 26만 7천원 나오게 되죠.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현금 유출액,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26만 7천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는 거죠. 정리가 되세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 정리가 되셨죠. 이제 문제 3번 보세요. 문제 3번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액.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액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액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급여와 관련된 계정들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업원 급여와 관련된 계정에는요
주식 보상 비용 있죠. 주식 보상 비용 그리고 주식 선택권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는데요. 주식 보상 비용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니까 단순히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주식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자본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식 선택권이 뭔지 안 배웠죠? 안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이것만 기록해 두세요. 권리 행사할 때 회사가 신주 발행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 행시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것 이것이 주식 선택권이다. 이것은 자본에 해당이 되겠죠. 자본 조정이라고 메모해 두세요. 자본 조정.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시고 문제 3번을 읽어보세요. 아직 안 적으신 분은 이거 사진 한번 찍어 주세요. 이거 지우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포괄손익계산서상 급여는 4만 원으로 이 중에는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 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주식 보상 비용이 3,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급여가 4만 원이죠. 4만 원인데 주식 보상 비용이 3,000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주식 보상 3,000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급여 4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3,000원이 주식 선택권 자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0원만큼 뺀 값으로 출발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만 원에서 3,000원 빼줘요.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손익계산서 관련된 계정은 급여가 되겠죠. 그래서 급여가 37,000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무상태표 계정이 나오죠. 재무상태표 계정 보니까 성급급여는 자산이 되겠죠. 기초금액 1일 금액 보니까 1,000원, 그 다음에 12월 31일 기말 금액은 2,000원 그러면 1,000원만큼의 증가가 됐죠. 자산의 증가. 성급급여 증가 1,000원 되겠죠.
성급급여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자산의 증가는 현금이 나간 거죠. 차감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1,000원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지급 급여 나오죠. 미지급 급여 보니까 1월 1일 4,000원이죠. 4,000원인데 12월 30일 기말 금액은 6,000원이면 4,000원에서 6,000원 됐으니까 2,000원 증가. 미지급 급여라는 부채인데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부채의 증가는 현금이 들어온 거죠. 가산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플러스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제 급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되겠죠. 비용. 그러니까 마이너스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37,000원. 그 다음에 성급급여 증가는 자산의 증가니까 현금이 나간 거죠. 감소. 그다음에 미지급 급여는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부채의 증가는 현금이 들어왔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이렇게 주게 되면 현금 유체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36,000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6,000원이니까 36,000원만큼 현금이 유출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금표 이렇게 문제 풀면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 4번이죠. 문제 4번 이제 이자 지급이 나오죠. 이자 지급에 대한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칠판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 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7만 원으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에 6,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적격자산의 자본한 차입 원가는 15,000원이다.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적격자산의 자본한 차입 원가 15,000원. 여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무상태표 개정이 나오죠. 재무상태표 개정 보니까 성급 이자 개정, 그 다음에 미지급 이자 개정 이렇게 나와 있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7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현금이 나간 것이 되겠죠. 현금이 나간 거니까 원래 7만 원만큼 나간 것이 되겠죠.
근데 이자 비용 7만 원인데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에 6천 원이 있죠. 6천 원만큼은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현금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자 비용 7만 원 중에 6천 원만큼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주게 되면은 얼마가 되죠? 그러니까 7만 원에서 6천 원 더해주게 되면 6만 4천 원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6만 4천 원에서 출발해도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상에 적격 자산에 대한 차입원가가 15,000원인데 이 15,000원은 이자 비용이지. 이자 비용이 15,000원인데 이자 비용을 자산화하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고려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재무상태표 개정 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 개정 보시면 첫 번째 성급이자 개정이 나오죠. 성급이자 개정이 나오는데 성급이자 개정 보니까 기초 금액은 10,000원, 그 다음에 12월 31일 17,000원 된 거죠. 그러니까 7,000원만큼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자산에 증가됐다는 것은 현금이 나간 거죠. 나간 거니까 차감. 그래서 이것은 7,000원만큼 감소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7,000원 마이너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미지급 이자 나오죠. 미지급 이자는 1월 1일 25,000원이죠. 25,000원인데 12월 30일에 보니까 35,000원. 그러니까 10,000원만큼 증가된 거죠. 미지급 이자 증가. 미지급 이자가 증가됐다는 것은 부채의 증가가 되는 거죠. 부채가 증가된 것은 현금이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니까 가산. 플러스 되겠죠. 10,000원 플러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해서 현금 유출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하게 되면 현금 유출액은 61,000원. 그래서 현금 유출 61,000원 이렇게 해서 끝내게 되면은 안 되겠죠. 더 고려해야 할 자료가 있죠. 문제 4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적격자산에 대한 자본한 차입원가 15,000원. 15,000원만큼 더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비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총 현금 유출액 금액은 76,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6,000원만큼 현금이 유출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요. 두 번째 방법은 적격자산을 재무상태표 규정 보게 되는 거죠. 적격자산이 15,000원만큼 증가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적격자산이 증가됐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결국 현금 유출을 구하게 되면은 76,000원 감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격자산을 마지막에 가산하는 방법 내지는 이러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문제 5번 한번 보세요. 문제 5번을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5번 풀어보셨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5번 이제 이자 수치에 대한 현금 유입액이 되겠죠. 이자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이자 수익과 관련이 있겠죠. 이자 수익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요. 손익계산서상 이자 수익은 6만 원. 그리고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할인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할인 차감 상각액이 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6만 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각액이 5,000원 있는 거죠. 5,000원만큼 제외시키고 출발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제외하고 출발하게 되면 6만 원에서 5,000원 빼주게 되면은 5만 5,000원에서 출발해주면 되겠죠. 이자 수익이 5만 5,000원 출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 볼게요. 재무상태표 계정 보시면 첫 번째 미수이자 계정이죠. 미수이자는 자산이죠. 기초금액 1일 금액 보니까 14,000원. 근데 12월 31일 기말 금액은
10,000원이 된 거죠. 그러면 4,000원만큼 감소된 거죠. 미수이자 감소,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산이 감소됐으면 자산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게 되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4,000원 증가.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수이자 나오죠. 선수이자는 1월 1일 금액 보니까 7,000원, 그 다음에 12월 31일 금액 보니까 6,000원, 그러면 1,000원만큼의 감소가 되겠죠. 1,000원만큼 감소. 선수이자는 부채죠. 부채 감소. 부채 감소는 차변에 기록하게 되면 현금이 나간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1,000원만큼 감소가 된 거죠. 그러면 현금 유입액이 나오게 되겠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나오게 되죠? 58,000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자 수익과 관련된 현금 유입액은 58,000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는 것이죠. 정리가 되세요? 이것이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직접법에 관한 문제를 풀어본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그래서 5페이지 다시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직접법에 대한 양식이 나와 있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이것은 매출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공급자와 관련된 것은 매출 원가와 관련이 있는 거죠. 매출 원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재고 자산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매입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매입과 관련된 계정들을 고려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이거는 급여와 관련이 있는 거죠. 급여 계정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려해 준 것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겠죠.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이것을 고려해 준 것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다. 그래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얼마냐 물어보게 되면 여기까지 고려해 주면 되겠죠. 반면에 이제 다시 이자 지급이라든지 이자 수치, 그 다음에 배당금 수치,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그리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 이러한 것을 다 고려해주게 되면은 영업활동에 대한 순현금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간접법에 대한 거 나머지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